안녕하십니까. 경북대병원 펠로우 위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그 사이드 브랜치에서 리버스 와이어링을 통해서 그 LAD에 석세스풀하게 와이어링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는 총 두 차례 PCI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환자는 75세의 남한이었고 DOE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언더라잉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환자였습니다. 로컬에서 찍은 CCTA상 디퓨즈 LAD 리전 그리고 미드 RCA 리전이 있어서 본원으로 전환된 환자입니다. EKG상 QA브나 ST 엘리베이션 같은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 확인되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상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상 카디악 엔자임이나 프로BNP의 상승 소견 보이지 않았고 CBC나 그 LFT, RFT의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컬의 CCTA를 보았을 때 일단 미드 RC의 그 리전 그러니까 스테노시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LED 쪽에 디퓨즈 리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독상에서 그렇게 이제 전원이 되었는데 CTO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LCX에서도 이제 저명한 스테노시스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디스탈 LAD 쪽에서 칼시피케이션은 보였고 하지만 CTO의 초반부에 있어서는 좀 칼시피케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좀 소프트한 리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EKG상 그 에코카디오그래피상 그 이젝션 프레셔는 66%로 그 업노말리티한 월의 업노말리티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라이트 트랜스레디얼 어프로치를 시행하였고 LAD의 CTO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CX에 대해서는 약간의 포컬 스테노시스는 있으나 저명한 인터벤션을 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RC에 대해서 그 애뉴리즘이 있었고 미드 RC의 그 시비어한 스테노시스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또한 RC의 PD에서 LAD의 메인 베슬에 이제 콜레터럴이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PL에서 셉탈 브랜치로 콜레터럴이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RCA와 LAD CTO에 대해서 어떤 리전에 대해서 먼저 인터벤션을 시행을 할지 고민을 하였고 RCA가 이제 난이도 면에서 더 수월한 부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에 실패하였을 때 레트로그레이드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RCA를 먼저 인터벤션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온블루 와이어링하고 그 다음에 2.5 벌루닝을 시행하고 에버롤리무스 일루팅 스텐트를 4.0에 28mm 사이즈로 스텐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 TIMI3 플로우가 잘 유지되고 스텐트가 웰 익스펜션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LAD의 CTO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커세어 백업의 가이아 넥스트 세컨드로 시도를 해야 했고 LAD 메인 베슬로 와이어링하는 것은 페일하였습니다. 그 사이드 브랜치로만 와이어링이 되었고 이때 반쪽짜리 성공을 거두고 다시 한번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RC에서는 그때 스텐트가 페이턴트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번에는 그 더블 펑처로 트랜스레디얼 그리고 트랜스페모럴 어프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6프렌치 AL과 7프렌치 XB 카테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약간 LAD의 플로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마이크로 채널에 대해서 마이크로 채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그 커세어 백업의 XTR로 먼저 시도를 하였습니다. LED 쪽에 그 와이어링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였으나 근데 트루루멘은 아니고 폴스루멘으로 와이어링이 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와이어를 바꿔서 가이아 퍼스트에 커세어 백업의 가이아 퍼스트로 시행을 해봤는데 이때는 LAD 메인 베슬로의 주행은 실패하였고 이번에도 사이드 브랜치로 와이어링이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안테그레이드와 그리고 레트로그레이드, 리버스 와이어링 세 가지에 대해서 스트래티지를 좀 결정할 필요가 있었고 안테그레이드는 와이어 에스컬레이션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폴스루멘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서 다이섹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는 지금까지 했던 시도를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전에 그래서 찍었던 안지오그래피를 리뷰를 해보았을 때 약간 이제 폴스루멘보다 폴스루멘이 아니라 폴스루멘은 이제 안테그레이드 방향에서 좀 더 예각으로 들어가지만 트루루멘은
트루루맨은 좀 둔각으로,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에서 오히려 리버스하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페이버러블한 앵글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버스 와이어링 테크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그 듀얼 루멘 카테터로 듀얼 루멘 카테터에 시온 블랙을 같이 함께 사용을 해서 리버스 와이어링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 LAD에 트루 루멘으로 인설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와이어링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벌루닝을 시행을 하고 아이부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전장에 대해서 트루 루멘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비 플래크 벌든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와이어가 그 다이아고널 브랜치에서 와이어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 프록시마 LAD 또한 트루 루멘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 에버롤리무스 그 일루팅 스텐트를 2.5에 20mm 사이즈 그리고 3.5에 32mm 사이즈 두 개를 스텐팅을 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탈 LAD에 대해서 그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2.25에 30mm DB를 벌루닝하였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촬영한 아이부스입니다. 아이부스에서 스텐트는 이제 웨지에 다이섹션이 없고 그 다음에 웰 어퍼지션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딜라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NC 벌룬 4.0 사이즈로 그 다음에 벌루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촬영한 아이부스 상에서 스텐트가 익스펜션 된 것 또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안지오그래피상 이전에 CTO 리전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TIMI3 플로우가 잘 유지되고 아까 DEB DEB 어플라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타입C 다이섹션이 있기는 했으나 옵저베이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루 루멘은 사실 타입 B 일반적으로 타입 B 바이퍼케이션, 그러니까 카리나 앵글이 90도 이상이고 그다음에 타이코프 앵글이 90도 미만인 타입 B 바이퍼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그 리버스 와이어링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펄스 루멘으로 생각을 했던 그 타입 C 바이퍼케이션으로 생각을 했었으나 다시 한번 이제 안지오그래피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타입 B 트루 루멘은 타입 B 바이퍼케이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해서 그 리버스 와이어링을 결정을 하였고 해당 방법은 좀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와이어링이 실패를 하였을 때 리버스 와이어링을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의 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때 아나토미에 기반한 스트레티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해결을 하는데 중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약간 복잡한 상황이나 아니면 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저 이제 리버스 와이어링 테크닉 케이스 잘 보았습니다. 혹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도 그 이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 할 때 조금 팁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실지. 예를 들어 아까 듀얼 루멘 쓰면서 하셨는데 그거를 사이드 브랜치 어느 정도까지 넣고 와이어는 어떤 쉐입을 모양을 프리쉐입을 해야 돼요? 와이는 이제 폴리머 자켓 써야 되고 듀얼 루멘을 써서 그러니까 컨벤셔널하게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와이어를 우리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는 굽히고 한 2-3cm 밑 이제 브랜치 크기에 따라 2-3cm 밑에 다시 한번 꺾어 가지고 뒤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뒤로 들어가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뒤로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꺾어 가지고 빼내고 이렇게 이제 외곽이니까 여기는 연결이 잘 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가면 프로랩스만 하고 그럼 뒤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빼냈다가 그 다음에 안테그레이드로 와이어링 해야 돼요. 끝까지 리버스로 해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기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죠. 전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한 가지 팁은 사실 그 와이어가 다이아고널 통과한 다음에 다이아고널과 LED 사이의 어네토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그냥 그 사스케를 그냥 넣는 거예요. 그 다이아고널 쪽으로 사스케 오버 더 와이어 루멘으로 컨트라스트를 다이아고널에 놓고
그러니까 그 구멍이 다이아고날 그 이 기시부에 놓고 엔조로 거기 쓰는 겁니다. 팁 인젝션을. 그럼 어네토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네토미를 정확하게 알고 플랜을 정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이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 정말 좋은 테크닉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메인 베슬의 스테노시스 때문에 리버스 와이어의 그 U자 턴한 것이 안 들어가는 거죠, 메인 베슬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 들어가면 이제 와이어가 망가지니, 그때 아까 성석호 교수가 강의해서 라운드 커브를 주면 들어가긴 쉬운데 이렇게 안 들어갈 때는 커브를 좀 그러니까 리버스 와이어 커브를 이렇게 꺾었을 때 얘가 스티프하게 와서 이렇게 줘야 되는, 이 스티프하게 좀 줘서 들어가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스트림라인드 리버스, 그 다이아고날에 뒤쪽에 브랜치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스트림라인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을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이아고날의 프록시멜 랜딩이 어스가 좀 크면 그냥 편하게 그 스퍼크로스 사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스포크로스 사용하기에 부담되는 게 그 이미 다이아고날 넣는 와이어에 스포크로스 들어간 다음에 와이어 빼고 소프트 와이어로 해서 하다가 스포크로스 확 빠져버리면 다이아고날 와이어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을 잘 이해를 해서 와이어의 저 디스탈 세컨드 커브에 그거를 좀 샤프하게 줘서 일단 메인을 통과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스트림라인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을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슈퍼크로스는 이제 프록시멀 LAD나 LCX가 확 꺾였을 때 이제 바로 프록시멀 파트에는 이게 잘 작동을 하는데, 이게 리전 안에 들어가면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 운신의 폭이 없어서 거의 기능을 못해. 그래서 CTO 그다음에 이제 안 들어가, 리버스 와이어가 이게 한번 꺾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꺾인 채로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밑에 꺾어놓고 그냥 들어가면 이제 그 두알 루멘 들어가니까 사스케가, 그다음 브랜치에 넣어가지고 그때 두알 루멘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두알 루멘도 잘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 한 1.5mm 풍선 가지고 불어주고 그래 들어가야 돼요. 네, 주로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 저기 뭐야, 일단 그냥 벨론 쫙 해버리고 그다음에 와이어링을 거기서 하고, 이게 안 되면 아이브스 넣고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 하시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은데요. 뭐 네, 리버스 와이어링이니 뭐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니 오스 스탬플리스 오스도 아이브스 보면서 엔트리 포인트 찾아 들어가는데 벨론 먼저 해놓고 리전 모디피케이션 하고 와이어링 하고 들어가면 끝. 안 들어가면 그때 아이브스 보고 리전 타겟팅. 그 이미 다이섹션이 나가지고 그 다이섹션 낳는 상태에서 펑크를 하면 LAD가 더 컴프로마이즈 되는데,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CTO 인데요. 안테그레이드 뭐. 와이어링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이섹션 낳는 데서 다시 그 아까 팁 디텍션 메소드처럼 안테올 그걸 써가지고 저기 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그걸 다시 그 벽을 인팀을 다시 뚫고 다시 투루룸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아서, 지금 아까 오조지가 강의했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게 콘캐스트 프로 ST거든요. 이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스티프한 그 테이퍼드 와이어링이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리전 모디피케이션 그냥 하고 와이어링 해보고 안 되면 아이브스로 센 와이 꺼내가지고 타겟팅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다음에 게 옛날에 가장 심플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고nen철 선생님 삼성에서 라이브 할 때 그 랩터 메인에 그 엄청나게 그 플렉이 있으니까 이게 리버스 와이어링으로 하면 되지만 그냥 뚫고 플렉 뚫고 다시 플렉으로 해가지고 LAD로 지나가서 나중에 스탠트를 했는데, 그래 하면 안 좋은 게 브랜치가 날아가거든. 그게 LCX라든지 그래서 브랜치도 살리려고 하고 각이 굉장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크로스를 쓰면 되는데 슈퍼크로스가 기능을 못할 때가 있다 이거지. 궁금한 게 그 다이아고날 바로 그 오스티얼 LAD 미드 그 다이아고날 직하방 그 입구가 CTO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버스 와이어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CTO면 못하지. 근데 어떤 점을 고려해서 리버스 와이어? 원래 그게 이제 다이고널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니까 한쪽만 들어가면 그지. 다이고널 그 CTO 바디 안에서 다이고널이 나오면 리버스 와이어링 그러니까 못해. 저기 약간 RCA 찍었을 때 이게 크로스가 됐었었나요? 예, 그쪽까지 조용히 갔습니다. 서로 연결이 돼 예, 있어요. 예. 연결돼 있었고, 그 리버스 와이어링이 가장 이펙티브한 경우에는 PL 브랜치하고 PDA 브랜치인데 이제 CTO를 뚫었는데 PL로는 와이어링 갔어요. 근데 PDA는 PL과 PDA는 연결돼 있는데 디스탈 RC에서 PDA를 못 넘어갈 때
이럴 때 그냥 플렉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브랜치를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써보면 리버스 와이어링이 굉장히 이펙티브하다. 네. 두 KCTU 전직 회장님 두 분께서 하기만 하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아까 그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 제가 한 가지만 팁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와이어가 그 리저널 디지털 통과하고 이제 리버스 와이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거꾸로 올라와서 사이드 브랜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새끼 꼬이듯이 꼬인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로테이션을 주다 보면 새끼 꼬듯이 한번 꼬여서 원턴 이상 꼬여버리면 그거 못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돌렸을 때 얘가 새끼 꼬이듯이 꼬일 것 같으면 반대로 돌려서 풀어서 U자를 꼭 만들어서 올라가셔야지 이렇게 팔자로 꼬인 상태에서 올라오시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꼬이면 반대로 돌려서 얘를 U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네.